우리는 어려서부터 착하게 살아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순둥순둥하고 예의 바르고 참아내는 사람이 되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착함이 항상 당신을 지켜주었나요? 때로는 그 착함 때문에 더 쉽게 이용당하고 더 깊이 상처받고 더 오래 침묵해야 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져보려 합니다. 에코이스트가 더 이상 착해야만 한다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왜 그 변화가 인생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드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에코이스트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타인을 배려하는데 지나칠 정도로 익숙해진 사람, 즉 자신을 뒤로 밀어놓고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습관처럼 굳어진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갈등을 극도로 피한다는 점. 둘째, 자신의 욕구와 감정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점. 셋째, 누군가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무의식적 믿음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대부분 어린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조용히 있는 아이일수록 착하다, 순하다, 부모 말을 잘 듣는다는 칭찬을 받습니다. 반대로 자기 의견을 말하거나 투정을 부리면 예민하다, 손이 많이 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아이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조용할수록 사랑받는다. 그리고 이 믿음은 성인이 되어서도 깊게 뿌리내립니다. 그 결과 에코이스트의 삶에서는 몇 가지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첫째, 착하다는 인식은 곧 이용당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의미로 변질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에코이스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그들은 거절하지 못해 계속 주기만 하게 됩니다. 둘째,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은 결국 감정 억압으로 이어집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흉터처럼 내부에 쌓이고 결국 정서적 번아웃과 무기력감을 유발합니다. 셋째, 자기 목소리가 사라진 자리는 타인의 목소리, 특히 나르시시스트의 목소리가 쉽게 들어옵니다. 자기 주장이 약할수록, 타인의 욕구에 맞춰 움직일수록 자기애적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 조종당할 위험이 커집니다. 이처럼 에코이스트란 겉으로는 착하고 배려 깊어 보이지만 내면에서는 스스로를 지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착함을 버리는 과정은 곧 자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코이스트가 평생 붙들고 있던 착함을 내려놓는 순간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세 가지 큰 충격이 누적되면서 전환점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충격은 반복적인 이용입니다. 처음에는 저 사람이 힘들겠지, 내가 조금 더 해주면 되지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그들은 더 요구하고 내가 맞춰주면 그들은 더 편하게 나를 소비합니다. 결국 에코이스트는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착하게 굴어도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 이 깨달음은 착함의 기반을 흔드는 첫 번째 금이 됩니다. 두 번째 충격은 최후의 배신입니다. 그동안 참고 도와주고 희생하고 맞춰오던 관계 속에서 어느 날 에코이스트는 절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배신을 경험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내 진심은 왜 돌아오지 않는 거지? 이 질문들이 가슴을 찌르며 에코이스트가 오랫동안 믿어온 착함은 보상받는다는 믿음이 무너집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조용히 깨달음의 문턱에 서게 됩니다. 내 희생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세 번째 충격은 정서적 붕괴입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 거절하지 못한 부탁, 참아냈던 상처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순간입니다. 하루만 쉬고 싶어도 아무도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아지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그 순간 에코이스트의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는 못 살겠다. 착함을 버리는 계기는 멋진 결심이나 거창한 변화를 위한 결단이 아닙니다. 착함을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착하게 살 힘이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장은 에코이스트의 전환점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나쁜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자신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착함을 내려놓는 과정은 단순한 태도 변화가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전환입니다. 특히 에코이스트에게 이 과정은 매우 낯설고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변화는 세 가지 중요한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노노라고 말하는 순간의 두려움입니다. 평생 해오지 않던 말을 처음 꺼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떨리고 말끝이 흘러내립니다. 거절해도 될까? 상대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닐까?
그동안 억눌러왔던 죄책감이 함께 올라옵니다. 하지만 노를 한 번이라도 말하고 나면 놀라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만큼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이 참아왔던 걸까. 이 깨달음은 두려움을 조금씩 약하게 만들고 거절은 서서히 위험한 행동이 아니라 정상적인 자기 보호로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경계 설정의 시작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행동은 아주 작지만 그 의미는 큽니다. 연락을 바로바로 답하지 않거나, 부담스러운 부탁을 정중히 거절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사람과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건강한 과정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주변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낯설어합니다. 너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특히 에고이스트에게 기대며 살던 사람일수록 큰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불편함은 에고이스트가 드디어 나의 삶을 되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감정의 회복입니다. 원래 에고이스트는 감정을 억누르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화가 나도 참고, 속상해도 말하지 않고, 슬퍼도 그냥 삼킵니다. 하지만 착함을 내려놓기 시작한 순간 그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물이 터지듯 올라옵니다. 갑자기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아무렇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일들에서 분노가 치밀기도 합니다. 이 감정 폭발은 결코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진짜 나의 감정이 돌아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억눌렸던 마음이 깨어나는 과정이며 내 감정도 중요하다는 새로운 인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에고이스트의 변화는 두려움에서 시작해 경계를 세우고 감정을 되찾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착함을 내려놓는 과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그만큼 강력한 회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에고이스트가 착함을 내려놓고 자신의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평소 에고이스트에게 기대어 살던 사람들, 감정 노동을 맡겼던 사람들, 부탁을 당연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변화에 강한 거부감을 보입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황과 불편함입니다. 에고이스트가 처음으로 그건 어려워요, 오늘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 사람들은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너 왜 그래? 갑자기 왜 이렇게 변했어? 그동안 늘 맞춰주던 사람이 경계를 세우기 시작하니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에고이스트를 편한 사람으로 취급해온 사람일수록 그 변화가 매우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마음대로 요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타인이 불편함을 드러내지만 정작 에고이스트는 자신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저항과 압박입니다. 이때 주변 사람들은 에고이스트의 착함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당신의 장점을 무기로 쓰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다 해줬잖아. 너가 해줘서 가능했던 거야. 마치 칭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착함에 다시 묶어두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방식은 감정 조작입니다. 너 변했어. 실망이야. 요즘 예민한 것 같아. 이런 문장들은 죄책감을 유발해 다시 예전의 착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들려는 심리적 압박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는 에고이스트가 건강한 변화로 가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신이 드디어 당연하게 주는 역할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진짜 사람들만 남는 정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들어서면 관계가 자연스럽게 재편됩니다. 당신을 이용하던 사람들, 당신의 침묵과 수능에 기대어 살아온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서 원하는 이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반대로 진짜 관계였던 사람들은 당신의 변화에 적응하고 오히려 더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합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이제 너 감정도 좀 말해. 진짜 사람들은 이런 태도를 보이며 관계의 깊이를 더합니다. 이 시기에는 고독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은 과거의 고통스러운 고립이 아니라 평화롭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이 과정이 지나면 비로소 에고이스트는 나는 이제 이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관계가 정리된 자리에 찾아오는 건 외로움이 아니라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화와 회복입니다. 에고이스트가 착함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삶 전반에서 뚜렷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 변화들은 단순한 성격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과 삶의 질이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자기 목소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과 욕구를 말로 담기 시작합니다. 괜찮아요 대신 그건 불편해요라는 솔직한 표현이 자리 잡습니다. 두 번째로 미안해라는 말이 줄어듭니다. 예전엔 자신이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에도 사과했지만 이제는 그건 힘들어요. 이번엔 못할 것 같아요처럼 자신의 한계를 존중하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세 번째 변화는 타인의 감정보다 자신의 감정을 우선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의 기분을 맞추는 것이 최우선이던 삶에서 벗어나 나는 지금 어떤가를 먼저 묻게 됩니다. 네 번째로 나르시시스트가 더 이상 먹잇감으로 보지 않습니다. 경계가 생기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면
나르시시스트는 에고이스트에게서 더 이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의 양이 줄고 질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부담되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진짜 관계만 남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훨씬 건강해집니다. 여섯 번째 변화는 삶이 단순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억지로 맞추기 위해 소비되던 감정 에너지가 사라지면서 일상 자체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자기 존중이 생기고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더 이상 스스로를 희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다시 제 기능을 찾고 자신을 하나의 소중한 존재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 일곱 가지 변화는 에고이스트가 비로소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착함을 내려놓는다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착함을 버린다는 것은 타인을 해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에고이스트는 타인을 위해 자신을 소모했고 상대의 감정에 맞추느라 자신의 감정은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과정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사실은 착함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주고 싶다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강박 속에 자신을 잃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때는 솔직하게 말하고 부담되는 관계에는 경계를 세우는 것이 건강하고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입니다. 에고이스트가 착함을 내려놓기 시작하면 관계의 재편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던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오히려 당신을 존중하고 균형 있게 대하는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이 과정은 잠시 고독할 수 있지만 그 고독은 상처의 고통이 아니라 회복의 고요입니다. 착함을 버린다는 것은 오늘부터 나에게 조금 더 친절해지는 행위, 그리고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선택입니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착함이라는 갑옷 뒤에 숨어 있었나요?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의 감정을 억누른 채 살아온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갑옷을 조금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신 자신에게 착해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감정, 필요, 경계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 하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와 회복의 여정을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